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실전 사주 해설 제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사주 명식은 건명, 즉 남자의 사주이고요. 사주를 보게 되면 연주는 을축년, 신사월, 기후일, 계유시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기토가 화왕절인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했죠. 전원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음양으로 나눴을 때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 토금수로 나눴을 때 토에 해당이 돼서 음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처럼 고항하고 높은 산이라든가 드넓은 광활한 그런 평원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전옥답이죠. 문전옥답. 문전옥답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작은 흙 있잖아요. 화분에 담겨지는 작은 흙 아니면 옛날 시골집 같은 데 가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감자라든가 아니면 조그맣게 옥수수 정도 이렇게 재배하셔가지고 손자 손녀들 이렇게 놀러 가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옥수수도 삶아 주시고 이렇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비옥한 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 작은 흙에 해당이 된다. 무토처럼 고항하고 큰 흙이 아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목으로서 소토하거나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작은 화분에 어떻게 돼요? 화초가 심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만 잘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햇빛만 잘 이렇게 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토로서 용도가 아주 잘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기토가 태어난 월령을 놓고 보게 되면 4월이라고 하는 월령입니다. 4월.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하, 그죠? 초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매우 덥고 건조한 날씨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이 경오월에 해당이 되고요. 저번 달이 벌써 신사월이었죠. 이제 경월도 이제 미월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뭐 지금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밭이라든가 혹시 집에서 상추라든가 이게 고추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것을 밖에다 이렇게 내놨다라고 하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만 쨍쨍 내리쬐고 비가 안 오게 되면 우리가 일부러 물을 갖다가 주지 않게 되면 고추라든가 상추 같은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토가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여름에 밭에 곡식들이 심어져 있다. 상추, 고추 같은 것들 아니면 화초 같은 것들이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기토 4월생은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4월에 태어난 기토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우 덥고 건조한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화초가 말라 죽지 않도록 반드시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물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 화분이라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화초 같은 뿌리까지 충분히 적셔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물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물을 댈 수 있는 뭐 수도라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즉 하늘에서 내리는 개수라든가 아니면 임수라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금수가 4월에는 절지에 태어나서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금인 신금이라든가 유금, 신금 내지는 경금 같은 것 지지로 유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게 되면 사주 격국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사주들이 되게 보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한여름에 태어나서 개수도 얻었고요. 개수라고 하는 건 용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희신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지를 놓고 봤을 때 아무리 4월이라 하더라도 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축토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습니다. 뭐 여기 유금도 또 똑같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4월 화왕절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사유축금국을 완전히 구전하게 되죠.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갖추었다. 함께고 이렇게 해서 한자로 놓고 봤을 때는 함께 모두를 온전하게 갖추었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사유축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토 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토가 왕할 때 태어난 것이기 돼서 일간이 왕해야 되는데 지지로 이렇게
금국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은 아니더라도 금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상이 왕한 것이 된다죠. 그래서 오히려 일간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 일간이 원래 4월에 태어나서 축토까지 보게 되면 일간이,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일간이 왕하다라고 듣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삼합을 완전하게 구전하게 되고 원신은 아니더라도 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설기 태과 내지는 설기 과다한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수신금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간 기토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어떻게 돼요? 기토를 생조해야 하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령에 있는 사중병화, 즉 인성으로서 기토를 어떻게 됩니까? 생조해 줘야 되고요. 너무 왕해져 버린 식신상관을 어떻게 됩니까? 이 식상을 어떻게 돼요? 화로서 절제시켜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기가 과다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설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힘이 강한 건가요? 약한 건가요? 오히려 일간의 힘이 약한 거죠. 근데 일간이 약하고 설기, 식상에 왕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중심적,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식상의 왕에서 인성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잖아요. 어머니, 나를 낳아준 부모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의타심 같은 것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자체가 설기가 과다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약간 이런 것이 세다 그러죠.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상대방한테 좀 상처 주는 말들도 거의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이 용신이고요. 근데 이 사주가 어떤 것이 문제냐면, 결혼한 지는 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이세 둘 중 아들이 됐건 딸이 됐건 이세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닌가요, 그죠?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사주를 이제 병원 가서 검진을 할 수도 있지만, 사주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주가 왜 아기가 안 생길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사주 자체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신왕한 사주였다라고 하면 능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이 사주 자체가 어떻게 돼? 설기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일간의 기력이 매우 쇠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어떻게 돼요? 잘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자가 어떻게 돼요? 발기부전으로서 잘 이렇게 밤에 잠자리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 자체가 고집이 좀 완고하고, 그 다음에 좀 집안에서 좀 오냐 이렇게 좀 잘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월지가 이렇게 월령 인성인 경우가 되게 보면 어려서 자랄 때 부모님한테 좀 애지중지 좀 이렇게 좀 이쁨을 많이 받고 자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습성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남을 베풀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설기 과다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간도 왕하고 식상도 세력이 있고 재성까지 있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가 되지는 거잖아요. 상관생재 내지는 식신생재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등에
아이들도 능히 가질 수 있겠고, 이런 사람들 너무 배려하는 사람들,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생재, 상관생재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태가 설기 과다한 사람들도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어떤 쪽으로 머리가 좋으냐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쪽에 어떤 머리가 좀 잘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식신생재, 상관생재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돈을 많이 벌겠지만 어떻게 돼요? 생재하게 되니까. 근데 나 혼자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어떻게 돼요? 남과 같이 번다 내지는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윈윈하는 그러한 사고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설기 과다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을 좀 많이 차리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사기 같은 것도 많이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뭐 설기태가 설기과대의 특성도 있겠지만은 왜 이 사주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지에 어떤 좀 초점이 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정축대운에 들어와 있고, 현재 기해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정축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축토가 약한 기토의 어떤 뿌리가 돼서 좀 도와줄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축토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유금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다시 유축 합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나를 기토 일간 입장에서 정축대운 대운 지지 축토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결국 나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유축이 다시 합을 하게 되니까 일간의 기운을 다시 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대운 자체도 좀 썩 좋지 않고요. 만약에 병자 을에 간다 하더라도 계속 한습지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병정화가 들어와서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병정화가 솔직한 말로 사화라고 하는 것에 뭐 근원 들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대운 자체에서 뿌리가 없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공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월지사화가 사유축 합을 했기 때문에 사중병화의 공력도 매우 떨어진다라고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경진대운은 아니더라도 기묘 이런 경우 같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간 무기토 지지로 인묘목이 오게 되면 그냥 화를 좀 더 생조해주는 그런 것으로 봐서 그때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정축대운 넘어오면서부터, 즉 이대운이니까 32살 넘어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대운 자체도 한습지지로 많이 가게 되고, 세운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다 기해 경자 신축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아이 갖기가 좀 많이 어렵게 되죠. 남자고 여자고 사주가 매우 한습하거나 사주가 매우 조열하거나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아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우 한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얼게 되는 것이잖아요. 언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그냥 얼어버리죠. 그 다음에 마른 땅, 예를 들어서 비가 하나도 오지 않은,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땅에다 똑같이 씨앗을 심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잘 잉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여자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도 약간 좀 어떻게 돼, 수기가 좀 많은 그러한 성향 사주를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잉태가 좀 안 되는데, 그러면 계속 아이를 안 가질 수는 없으니까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기해경자 신축 같은 경우는 계속 한습지지로 가기 때문에 아이가 좀 생기지 않는다고 보면은 좀 늦게는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뭐냐면 벌써 나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때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이제 40대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아이를 낳고 최소한 30살까지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70까지 애기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꼭 사주 명리 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체질 개선 같은 거 있죠. 양약 같은 것보다는 한의 쪽으로 해서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몸을 좀 토와 화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약 같은 걸 먹어서, 대개 보면 이렇게 한습한 사람들이 몸의 기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게 되면은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또 체질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의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약을 좀 이렇게 챙겨 먹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설기가 좀 설기가 좀 태거한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